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사분만 맞추면 됩니다. 적은 더 밤이 들어 잠깐 동안에 밤에 들어 보니 풍랑이 저응하거늘. 자, 아까 그렇게 솟구쳤던 파도가 이제 잔잔해 잦아들고 있습니다. 부상지척의 명어를 기다리니. 자, 해를 봤으니 이제는 달을 봐야겠죠. 해 돋는 것을 부상이라고 하고요. 반대는 함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광 천장이 보이는 듯 숨는 거야. 그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보였다가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렴을 고태갖고, 주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에 여러 가지 구슬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커튼처럼 젖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옥계를 다시 쓸며 고운 계단을 다시 쓸며 계명성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계명성은요, 샛별, 바로 가장 아침에 뜨는, 가장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뜨는 금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밤새 내가 달빛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년아 한 가지를 누구라서 보내었던고. 바로 백년아, 저 하얀 연꽃 같은 저 한 가지, 꽃잎 한 가지, 바로 달빛을 이야기를 하죠. 일월, 해와 달은 모두 임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세계, 남다대 다백오죠. 이렇게 좋은 세계에 임금께서 보내주셨는데 나 이렇게 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정의 포부 또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애민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화주 가득 부어 달달한 물음말이. 일 생각하시다 말고 술 드시네요. 신선이 먹는다는 술을 가득 부어 내가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웅은 어딜 갈며 사선은 기는거니. 그놈의 사선 진짜 징하게도 많이 나오네요. 영웅은요, 계속 얘기하고는 이백을 얘기를 합니다. 아메나 만나보아 네 기별 묻자 하니. 아무나라도 만나서 보아서 영웅이나 사선이 어디로 갔는지 그 기별을,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 동해 갈 길이 뭐도 멀샤 멀기도 멀구나. 신선이 산다고 하는 그 산은 멀기도 멀구나. 망향적에서 달이 뜨는 월출을 보면서 느낀 감회입니다. 송근을 베어 누워 소나무에 뿌리를 뱉고 누워 풋잠을 얼핏 뜨니. 잠을 설핏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이 드는 새로운 계기가 등장을 하네요. 꿈에 한 사람이 나더러 이르는 말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길고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선이에요. 나더러 하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냐. 야, 너 나 안다. 상계, 진선이라 바로 천상계에 있었던 네가 신선이었다. 즉 신선이 다가와서 꿈속에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너 안다. 너 원래 신선이었다. 황정경 일자를 어디 그릇 읽어두고, 아이고 네가 그 도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황정경을 잘못 읽어서, 한 글자 잘못 읽어가지고 속세로 내려오게 되지 않았느냐.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속세 하게 내려와서 이 신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너 원래는 신선이었다. 그럼 속세 하게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생님 답을 알아오면 선생님이 사탕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자 내가 이야기를 하죠. 척은더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잠깐만 이렇게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두성을 기울여 창의술을 부어내요. 북두성은요, 우리 북두칠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 국자 모양의 술 뜨는 도구를 창의수, 이 넓은 바닷물 은하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먹고 날 먹어낼 선어장 거후로니. 저도 먹고 나도 먹고 선어장을 먹고 나니 화풍이 습습하야 양액을 취하더니 봄바람이 산들 불어와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서 일어나게 하니. 자, 이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겁니다.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날리로다. 저 머나먼 하늘에 웬만하면 날겠도다. 아유, 술 몇 잔 먹고 나니까 이제 날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신선의 풍모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잠 한 번, 꿈 한 번 꿨더니 모두가 해소가 되고 있네요. 이 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눠 온 세상에다 고루 나누어 주어 억만창생을 저 많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뒤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자꼬야. 야, 이 신선이 되는 술 가져다가 네가 다스리는 백성들 다 나눠주고 우리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또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을 잘하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자, 신선이 학을 타고 구공 위로 올라갑니다. 공중 옥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자, 신선의 그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득해집니다. 어제 들렸는지 그제 들렸는지 드디어 잠을 깨어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바다를 굽어보니 그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디 알리.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그 끝, 즉 임금의 은총이 그 끝인지 어찌 알리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명월이, 즉 저 밝은 달빛이 천산망락에 천개의 산봉우리 만개의 골짜기에 안이 비친 데 없다. 바로 저 달빛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 없다. 자, 이 긴 관동별곡의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사 관동별곡이 정격 가사인 이유, 바로 이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 없다. 이 마지막 문장의 첫 번째 낙구에 시조의 종장과 같이 명월이 세 글자로 시작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같이 3, 5, 4, 3의 글자 수인 음수율, 이것이 바로 가사가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가사라고 한다? 정격 가사라고 한다.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신선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 나 일단 임금이 준 일 모두 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마친 후에 임금의 이 은혜를 받아서 나는 나중에 죽어서 신선이 돼야지 하면서 망향정에서 달맞이를 하면서 느꼈던 감회와 신선과의 꿈속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혼란스러움을 해결해낸 작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관동별곡은 실은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공간이 옮겨져 가면서의 각각의 감회, 여러 가지의 중국 고사 또는 오래된 우리 옛 고사 등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입니다. 이 글의 갈래는요, 가사고요. 관동 8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8군데의 유명한 명승지들을 다 돌아보고 있는데요. 청간정, 경포대, 삼일포, 죽서루, 낙산사, 망향정, 총석정, 월성정 또는 시중대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요. 자, 이 글의 특징으로는요. 가사체면서 운문체, 화려체의 문체로 되어 있고 3, 4조의 사음보로 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다양한 비유법들의 사용으로 생기가 넘친다는 점, 작자의 호탕한 기상, 호연지기가 드러난다는 점, 이제 표기가 숙종 때의 표기로서 조금 더 이제 조선 후기 때의 실은 표기다. 실제로 쓰여진 시기는 조선 초기이지만 표기 자체는 숙종 때에 있다. 유교의 충의사상, 연군지정, 우국지정이 드러난과 동시에 도교의 신선사상이 같이 드러난다는 점을 특징으로 줄 수가 있겠네요. 이 관동별곡은요, 실은 경기체가 안축이라는 사람의 관동별곡에서요, 백광홍의 관서별곡, 송순의 면항정가, 그리고 정철의 관동별곡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학습활동을 통해 더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정적인 기행가사로, 즉 작가 자신의 감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행을 통해서 얻어진 기행가사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관동지방의 절경예찬과 영군의 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